자, 우리 영환도사 관련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영환도사 목을 날리려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 오송 참사에 대해서 뭔가 실무 공무원급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 사장님, 김 사장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영환도사를 날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지사를 꽂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정도면 이제 날리는 그 분위기거든. 내부적 폭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부 폭로가 일어나면서도 공적인 부분,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들을 감찰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뭐 행정 공백의 부분, 행복청의 잘못된 설계 강행, 이런 불법 여부, 이런 부분은 완전히 빠지고 김영한 개인의 무능, 일탈, 게으름, 말도 안 되는 독직, 이런 것들을 돋보이게 하는 기사들이 속출해서 올라오고 속보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매우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 내부자 정보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올라온 속보는 우리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있을 그 당시에 김영하는 집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갖고 이제 그 도민들이나 사람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이제 도청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코스프레를 했는데 그 시간에 퇴근해서 집에 있었다는 거죠. 퇴근이라기보다는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뭐냐면 집에 가 있으면 퇴근 아니야? 그런가요? 아니 집에 가서 내가 도정을 살피기 위해서 나 집에 와서 일을 했어.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일을 이건 아니지 않나? 그 일은 안 한 건 아니죠. 일은 안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루 전날에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하루 전에 7월 14일에 오전 6시 20분에도 점검회의를 했다. 15일 오전 6시 20분에 점검회의를 진행했고, 오전 6시 40분에는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김영환 지사 수행 차량이 15일 7시 40분 충북도청 출입 차단기를 지나요. 어디론가 갔어. 근데 이게 집에 갔대요. 회의를 마치고 환복을 한다면서 집에 갔고 이후 자택에서 수행 차량을 타고 괴산으로 향했다. 그거 이제 그 땅 보러 간 거지. 그러니까 무슨 15일날 무너지나 보면서 거기로 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 땅 건너편에 있는 높은 분의 땅이 혹시 해이를 불까봐 그 길로 바로 날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옷 갈아입는데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옷을 2시간이나 2시간이나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2시간 아니 어차피 민방위복 입을 건데? 예, 아니 그러니까 환복을 위해서 집을 갔는데 그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 7시 40분경부터 2시간 정도를 머물렀다는 거예요. 깔맞춤으로 7가지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입은 걸까요? 노란색, 초록색 딱 2개밖에 없는데 민방위복. 그러니까 왜 집에 갔는지를 몰라. 네. 아니 근데 환복이라는 이유를 댔어요. 이유를 댔는데 2시간 동안 옷을 갈아입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집에 있는 그 시간에 침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경찰이 지하차도 차량 통제에 나선 오후 9시 1분까지 이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2시간 동안. 네,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요 시간대 8시 59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집에서 올린 거지.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집에서. 그리고 오늘도 많은 호우가 예상되므로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집에서. 이거라는 거 아니야. 근데 심지어 정말 거짓말도 일 편하게 했어. 하네요.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그 시간에 김 지사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충북도 청사에서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청사에서 바로 괴산으로 갔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지사가 어디 청사 안에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얘도 설마 이 난리통에 저 혼자 옷을 2시간 갈아입을 거라는 옷 생각. 갈아입으로 거길 갈 수가 있을까? 그러면 무능한 겁니다. 공무원이 제대로 도지사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추정에 의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거짓말한 거네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얘가 진짜 재난 대책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 하면요. 호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고 50 뭐가 중요해? 우리 옛날에 저 질병청장님 같은 경우는 정은경 청장에서 그 사무실에다가 간이 침대 놓고 20일이 넘도록 현장에서 자고 일어나고 브리핑하고 보고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대책 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고 긴급한 호우 상황이잖아요. 이 와중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겠다는 말이 돼? 도지사가 있는 곳이 청사고 집무실이래요. 그런 거야? 에이리언님께서 그렇게 아니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찍들보다 핑계를 더 잘 만들어내는데? 윤석열 따라하면 되긴 한데. 아니 그러면은 모든 노동자가 있는 곳이 노동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집에서 재택근무해야지 모든 노동자들이. 재택근무란 말은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노동자가 있는 곳이 노동 현장입니다. 그러네. 그럼 숨만 쉬면 그냥 근무네 그러면. 아무튼 이게 충북 도 관계자가 집에 환복하러 갔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쓰고 있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청사에서 머물러가지고 보고받고 바로 계산으로 갔다. 이렇게 말이 달라진 거죠. 둘이가. 저기 뭐 옷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2시간 동안 옷을 입는다는 거는 허영심 가득 찬 공주님이라고 치더라도 2시간 동안 뒤질 옷장에 옷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2시간 동안 다른 걸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요? 뭐 있겠죠. 아침에 하고 싶은 거. 네. 근데 진짜 옷이 갈아입을 거라 그러면 흔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회사로 속옷이랑 갈아입을 옷 좀 갖다 줘. 나 바빠서 못 가. 원래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난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드라마나 봤거든. 영화는 그렇게 나오던데. 네.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집에 가서 2시간 동안 옷을 갈아입는 거죠. 제가 보기엔 벗는데 1시간 50분, 입는데 10분이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도대체 이 시간 동안 집에서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동안 도대체 집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할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의 행정적인 부분, 공무적인 부분에서의 실수는 뉴스에 두드러지지 않고 이런 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까가지고 이걸 부각시키냐는 거지. 이 모든 재난이, 이 모든 어떤 참사의 원인이 김영환 혼자한테 있다라고 이거를 몰고 가는 프레임이 아니냐는 거야. 이게 김영환이 이미 버려진 카드, 희생양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왜? 김영환보다 더 열심히 일을 잘하겠다고 지금 와가지고 옆에서 이거를 떨고 있는 놈이 차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개인적으로는. 충북도지사 자리를 노리는 누군가가 있다. 왜냐면 그동안 의외로 상납이 부족했거나. 아니, 그런 걸 생각하려면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기사가 안 났죠.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충북인 뉴스인가 거기서 나는 거를 오마이뉴스가 받아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김영환이 지금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기사 계속 내는 겁니다. 근데 늘 그래요. 지금 우리 참사가 있을 때 참사의 현장에 그 담당 공무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오세훈도 없었고요. 다 없었습니다. 일만 터지면 없습니다. 이 새끼들은. 네. 그렇게 얘기하면 나쁜 음모론으로 치면 일을 터뜨리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지 책임 피하려고 그 자리에 없는 거 아니야? 요런 못된 음모론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아무튼 김영환은 충북도지사로서의 역할 내지는 직무에 심대한 결함을 남기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여론이 조만간 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 소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주민들이 끌어내야 됩니다. 자, 지금 한동안 메신저 사용에 대한 지금 후폭풍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지? 그만합시다, 그럼. 네. 왜냐면, 우리 말고도 이거 많이 까주는데요. 네. 이거, 접속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디다마, 네, 이런 불법 정도로 까딱할 한동훈이 아니죠? 근데 나는 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 뉴스 버스가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법무부에서 해명을 어떻게 하냐면 뭐 이상하게 했어요. 말도 안 되게 해명했는데 뉴스 버스에다가 해명한 게 아니라 뉴스 버스를 인용한 김어준한테 해명을 한 거예요. 오라리? 난 참 그래서요. 사람은 일단 크고 볼 일이네요. 아이 그게 아니지. 아니죠. 뉴스 버스를 못 건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당연하죠. 법무부가 생각해 보세요. 법무부가 뭐 잘못하면은 막 저기 민들레도 쳐들어가고 뭐 저기 압수수색. 근데 뉴스버스 압수수색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보도했는데 뉴스버스를 압수수색 합니까? 그리고 뉴스버스를 향해서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뉴스버스. 김어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김무준은 구속시킨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고발한다 그러고 그 지랄을 떨면서 정작 뉴스를 꺼내놓은 뉴스버스한테는 얘기를 못 하더라. 이상해. 뉴스버스 사장님을 한번 또 만나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도대체 배우가 누구신지 내가 늘 강조하는 요런 요 무늬, 어디서 요 많이 무늬. 본 익숙한. 삼성에서 본 것 익숙한 같은 푸른색. 네. 삼성에서 본 것 같은 요 마크가 뭔가 이상하지 않나. 조만간 꼭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심층 대담을 나눠본 다음에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큰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뉴스버스는 못 건드니까. 김호준은 만만해서 그러니까 그걸 인용한 사람을 때리는 거지. 때리는 거죠. 뉴스버스는 직접 못 건드리고 주변 것들만 계속 승질을 벅벅벅벅 내는 거지. 분리할 시간도 없었다는 그런 그 거죠. 인터뷰를 따는. 그러니까. 덜 탐사는 못 건드리고 더 탐사만 갖고 시비를 거는 검찰하고 뭐 비슷한 다른- 케이스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너무 미미해서. 라고 스스로를 한번 위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